미국 미주리에 있는 컬럼비아라는 동네에 아주 귀여운 국제 커플이 살고 있었는데요. 28살의 중국 출신 아내 멍치와 23살, 5살 연하인 남편 조셉,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멍치도 중국에서 외동딸로 자랐단 말이에요.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기 때문에 멍치 본인도 자기의 딸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남편이 인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남편의 이제 재정 부분도 돕고 아이의 양육비에 보탬이 되고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육아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번역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 예쁜 아내죠. 그런데 2019년 10월 10일 오후 한 3시 30분쯤에 실종 신고가 하나 들어와요. 자기 이름은 조셉이라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와이프가 없어졌다고. 결혼 반지, 차, 핸드폰 다 두고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Hi, I need to file a missing persons report. She's Asian, Chinese. Yesterday morning I woke up and my wife was gone. She left her wedding ring, her phone, her car. 근데 좀 희한했던 거는 이 남편이 전화한 곳이 911이 아니고 311. 311은 미국의 다산 콜센터 같은 곳이에요. 아무튼 여기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담원이 경찰에 이 내용을 알리고 경찰이 이 집에 출동을 해요. 경찰이 이 집에 도착을 하니까 조셉이 자기 와이프 컴퓨터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거 위챗이라고 중국에서 쓰는 메신저인데 내가 멍치 떠나고 나서 아내가 없어졌길래 이렇게 컴퓨터를 뒤져봤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 바람나서 중국으로 도망간 것 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I think this is her secret love or something. Probably Back in China? I suppose. I think she's like in love with him or something, and that she's not interested in her husband. 그리고 실종된 지 5일 후에 TV 인터뷰에서 약간 모르겠어요. 떨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TV에 나와서 신난 건지 애엄마가 없어졌는데 이렇게 휘죽휘죽 웃으면서 멍치가 안전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적어도 보호받고 있기를 바란다. 누군가와 있을 거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 중국 출신의 아내 멍치는 1살 박이 딸을 두고 그렇게 금이와 오기와 키우던 그 딸을 두고 중국에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 차가운 엄마인 걸까요? 도대체 멍치는 어디로 갔는지 오늘 중국에서 온 멍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멍치는 1991년 4월 18일 중국 시안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요. 잠깐 딴 얘기지만 또 뉴욕에 오시면 시안 페이머스 푸드라고 저의 최애 음식점이 체인으로 있거든요. 수타 누들에 시안식 매콤한 소스를 쫙 볶아서 먹는 이 비앙비앙면으로 유명한 곳인데 혹시 오늘 들으시는 분들 뉴욕 놀러 오시면 또 매운 거 좋아하시면 거기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역사 깊고 맛있는 음식으로 또 유명한 이 시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멍치는요.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명석했어요. 머리가. 애가 어릴 때부터 말도 빨리 하고 글도 빨리 배우더니 영어도 곧잘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붓을 들더니만은 서예도 곧잘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도 공부도 또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큰 멍치는 시안에서 무려 차로 14시간 떨어진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화동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 학교 안에서도 제일 좋은 학부로 꼽힌다는 공학,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학사학위를 따요. 이때 멍치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모님이랑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된 거였는데요. 똑똑하고도 독립심 강했던 멍치는 오히려 상하이에서 공부하고 나서 나 미국에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2012년에 미주리 대학교 기계공학의 석사를 따러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멍치 부모님은 우리 멍치는 똑똑하니까 더 큰 세상에 나가야 된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실현되니까 너무 좋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 있는 외동딸 멀리 보내는 게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게 좀 걱정도 되곤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멍치는 미국에서도 아주 성실히 공부를 해가지고 미주리 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따고 미국의 나노바라는 치과에 필요한 재료 부속품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 여기서 엔지니어로 취직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하다가 새로 들어온 인턴으로 온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거예요. 우리 어디서 만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미주리 대학교에서 멍치랑 같은 학과 공부하던 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학 출신인 거야. 멍치는 석사를 졸업을 했고 이 조셉은 학부에서 마지막 학년 졸업을 앞두면서 이제 인턴 일을 하러 온 친구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멍치보다 조셉이 5살 어리기도 하고 멍치가 보스고 상사고 이게 부하이지만 같은 학교도 나오고 조셉이 또 중국에 관심이 많다고 중국어도 배우고 싶다 막 이러고 하니까 둘이 금방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 1월에 첫 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금방 사이가 아주 시리어스하게 진전이 돼서 같이 중국도 가고 중국에
중국에서 멍치 부모님도 조셉이 같이 만나고 해가지고 연애한 지 1년 반 후인 2017년 9월 8일 둘이 약혼을 해요. 이 미주리의 록브리지 메모리얼 주립공원이라고 약간 산 같은 데예요. 그런 데서 하이킹하다가 갑자기 반지 딱 꺼내가지고 Will you marry me? 조셉이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yes 승낙을 하고 바로 몇 주 후인 9월 22일 둘이 혼인신고하고 이제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멍치가 임신을 해요. 멍치는 임신 10개월 동안 남편 포함 주변 사람들한테 뭐 임신해서 뭐가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불평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어떻게 그러지? 근데 난 이 부분도 얘기를 다 알고 나니까 나중에 이 부분도 좀 씁쓸하더라고요. 자, 계속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2018년 10월 3일에 멍치가 귀여운 딸을 출산을 해요. 임신 전에는 사실 남편보다 잘 나갔죠. 남편보다 어쨌든 상사였고 그랬지만 멍치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집에서 육아를 자기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아이 키우면서 아까 말했듯이 낮에는 육아하고 밤에는 번역일하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아이도 너무 예쁘고 다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 조셉과 다투는 일이 점점 잦아지는 거예요. 사실 아이 낳기 전에도 좀 그랬는데 아이 낳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조셉이 좀 부드러워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오히려 애 낳고 육아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까 둘 사이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멍치의 엄마, 장모님이 중국에서 날아오십니다. 원래 자기 자식이 이제 손주를 낳으면 직접 가서 돌봐주는 게 또 중국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가 미국으로 시집 갔다는 외동딸 신혼집에 이제 처음으로 딱 와봤는데 깜짝 놀라신 거야. 연애한다고 중국에 왔을 때는 조셉이 굉장히 키도 크고 멀쑥하니 멀끔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거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툭하면 멍치한테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자기가 앞에 있는데도 막 엄청 툭툭대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랑 멍치랑 중국말로 대화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거야, 지들끼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중국 사는 엄마가 지금 딸 보러 미국에 잠깐 온 건데 그럼 당연히 중국어로 말하지 영어로 말하냐? 그럼 지가 중국어를 배우던가. 그게 왜 불만이지? 그 조셉이 되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멍치한테 툭하면 야, 너 엄마랑 무슨 얘기했냐고, 수근수근 그렇게 중국어로 내욕한 거 아니냐고. 그 멍치가 아니 우리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욕한 거 아니냐고 뭐 이러고 왜 저래? 그리고 중국 장모님한테 영어로 말하기를 바라는 거 그 자체가 약간 사고방식이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중국 언론에서 다룬 내용들 이렇게 막 번역해서 봤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얼마나 이 부분이 어이없었겠어요. 조셉을 백인 우월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앞으로 닉네임 달리는 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 집 분위기가 안 봐도 뻔하죠. 멍친의 친정어머니가 이 집에 오신 지 몇 주도 안 돼서 갑자기 조셉이 어머니 도마를 왜 그렇게 쓰세요? 제 주방에서 도마 쓰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어머니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하면서 장모님을 거의 반 쫓아냈어요, 집에서. 그리고 장모님이 떠난 이후로는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멍치한테 엄청 함부로 닥달하고 모욕을 하는데요. 툭하면 야, 너 중국으로 꺼져라 라는 말과 함께 여자로서 아시안으로서 아주 차별적인 모욕적인 말을 일삼기도 하고요. 심지어 멍치 부모님에 대한 욕까지도 서슴지 않고 퍼부었어요. 1년이 지나서 2019년 10월 10일 중국에 있던 멍치 엄마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래 딸이랑 맨날 연락을 했거든요. 시차가 있어도 엄마가 전화하면 단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 답장은커녕 전화를 아무리 해도 얘가 받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그 남편놈이라는 조셉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조셉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1년 전에 그 미국 집에 가가지고 이 둘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기 때문에, 조셉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자기 딸한테 행동을 하는지 봤기 때문에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길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주리 콜롬비아 동네에 엄마가 또 사귄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중국인인. 그 중국인 아주머니한테 우리 애 집 좀 한번 가봐라, 애 괜찮은지 확인 좀 해봐달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엄마 친구가 10월 10일 아침 9시쯤 엄청 일찍 이 집에 갔어요. 그 문을 두드리니까 조셉이 이렇게 삐걱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이러지 멍치 어딨어요? 엄마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멍치요? 어제부터 안 보여요. 집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친구가 이거 무슨 소리냐, 연락해봤냐, 핸드폰 두고 갔대. 아니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와이프가 없어진 지 하루가 넘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이 중국인 커뮤니티들이 또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국 곳곳에. 중국인 커뮤니티에 이 멍치의 실종 사실을 알려요. 그러니까 중국 커뮤니티에서 바로 멍치 사진이랑 해가지고 실종 전단을 내보내고요. 그래서 이제 쫄렸는지 조셉이 그제서야 오후 3시가 넘어서 신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911 아니고 311. 한국의 120 다산 콜센터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민원 신고 같은 거야. 우리도 가끔 이 도로 앞에 뭐 공사가 잘못되어 있을 때 저거 좀 빨리 보도블록 좀 빨리 저거 처리해 주세요 할 때 전화하는 그런 게 311인데 거기다가 누가 안에 실종 신고를 하냐? 여기서부터 구리죠. 제 피셜이지만 아까 들으셨던 전화 내용 이것만 들어도 발연기하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아마 집단에 쫄려서 911에 전화하면 바로 자기 연기하는 거 알아챌까봐 그래서 311에 전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의심받을 거라는 거를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자, 그렇게 경찰이 이 집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가 위챗 대화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중국 남자랑 몇 달 동안 지금 이렇게 대화를 했다더라. 바람나서 중국으로 간 것 같다. 뭐 그 남자 만나러 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경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멍치가 실종되기 전에 둘이 뭐 어땠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했더니 아니요 뭐 아무 일 없었어요. 저희 뭐 싸우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지난 밤에 멍치가 침대에 누워있길래 마사지를 해줬대요. 이걸 하고 멍치한테 너도 나 마사지 해줘 하면서 이거를 부부관계로 이어가려고 했었다. 저희가 부부관계를 안 한 지가 좀 됐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 근데 멍치가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나 일찍 자야 돼 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밤 11시쯤에 잠에 들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런 TMI를 아니 어제 뭐 어땠습니까? 11시쯤에 그냥 자러 갔어요 하면 되는 거잖아. 굳이 이런 TMI는 뭘까? 경찰도 이상했는데 뭔가 여기서 꼬치꼬치 캐물으면 더 이상 앞으로의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될 것 같아서 경찰도 꾹 참고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셔라 한 거야. 밤 11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애가 울어서 깼다. 그래가지고 멍치한테 일어나 봐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옆에 없더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이랑 차키는 그대로 있길래 근처에 뭐 잠깐 뭐 하러 갔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누워서 잤대. 새벽 5시에 어딜 나간다는 거야. 차랑 핸드폰 두고 8시쯤에 다시 일어났다. 근데 여전히 아내가 없더라. 그래서 자기 딸 태우고 그냥 릴렉스 할 겸 경치 좋은 산에 갔다는 거예요. 경찰도 이상했어요. 아니 와이프가 실종됐는데 릴렉스를 하러 산에 간다고? 그래서 원래 자주 가던 곳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그날 처음으로 운전해서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아마 그 위챗 하던 중국 남자 뭐가 있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보기에는 바람이 나서 이 집을 나갔다기에는 뭔가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차도 놓고 가고 핸드폰도 놓고 가고 그 남자 중국 산다며 어떻게 여권도 놓고 가? 사용하던 현금 카드하고 신분증은 없어졌지만 뭐 그 외에 중요한 소지품들이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 1살 된 딸 그렇게 아끼던 딸을 같이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두고 간다고? 심지어 경찰이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멍치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전 이거는 몰랐는데 보통 애기 엄마가 그러니까 아내가 집을 나갈 수는 있어도 애가 어느 정도 크면 나가지 애기 이렇게 피덩이처럼 어릴 때 나가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심지어 거기에 더해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엄마인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애 두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경찰은 바로 이제 실종 접수를 하고 멍치의 실종 전단을 뿌립니다. 하지만 다다음 날도 멍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실종 6일째인 10월 15일 조는 TV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It's actually Meng-Chi, and it has tone to it. It's Meng-Chi. 근데 자꾸 희죽희죽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되게 레드 플래그다라고 느꼈던 게 이 기자가 멍치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질문하는 대답에 멍치는 아주 뭐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한다? 나 나중에 비즈니스, 내 사업할 사람인데 내가 나랑 같이 일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여자였다는 식으로 She's a hard worker, and I really like that. That's important to me. She's very, very detail oriented. I honestly didn't see a lot in a lot of people and really a lot of girls as well, but that was something that was pretty important to me too because I always thought that I'd have sort of my own business and maybe have a car shop or something, and I thought that she would be a part of that. It really made me feel like that she was just a great person to have around. 누가 네 나중에 뭐 하고 싶은지 물어본 사람 있어? 멍치에 대해서 말해달라니까 왜 자꾸 지 사업 구상을 얘기하고 난리야. 그리고 진짜 레드 플래그는 인터뷰에서 She was a great mother. 멍치는 좋은 엄마였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You know, she was a great mother the whole way. She was a tough girl, and
Yeah, I really miss her and I need her back. So 아직 실종된 지 6일밖에 안 지났고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뭐 어딜 갔는지도 모르는데 마치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죠. 지금 이 얼굴 표정보다 더 이상하죠. 자, 그리고 이 TV 인터뷰를 한 같은 날 경찰이 조셉을 경찰서로 불러서 정식적으로 인터뷰를 해요. 당신 핸드폰 좀 우리가 봐도 되겠냐 해보니까 물론이죠 하면서 핸드폰을 줘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포렌식을 돌리는데 여기서부터 구린 점들이 점점 더 나옵니다. 조가 경찰에 신고한 날 있죠. 이때 이제 실종 전단지 이런 거 보고 멍치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막 연락을 한 거야. 괜찮냐고. 멍치랑 같이 대학교 다녔던 친구가 야 조셉아 너 괜찮냐 그러면서 우리 같이 멍치 찾으러 가보자고. 우리가 몇 시에 만나가지고 우리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자 막 이러는데 오히려 친구는 그러는데 조셉이 아니야 괜찮아 나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들이 잘 찾아주겠지. 그러고요. 친구가 아니라고 경찰에 신고가 다가 아니라고 우리가 따로 찾아봐야 된다고 막 친구가 계속 그러는데 그냥 계속 일십을 해요. 와이프가 없어졌으니까 핸드폰 안 보고 딴 거 바쁘게 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포렌식 돌려보니까 친구 메시지 다 읽고 그냥 정말 일십하고 다른 거 핸드폰으로 계속 뭐 활동을 하고 있었대요. 다른 활동 중에는 자기 친형한테 보낸 문자도 있었는데요. 친형한테 형 멍치 본 적 있어? 라고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형이 아니 나 못 봤다고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형 게임할래? 저 와이프 없어졌는데 비디오 게임 같이 하자고 그러고 있었고요. 구글 검색 기록에 보니까 영구 그린카드, 그러니까 영주권, 수령받는 기간, 미주리에서 이혼하는 법, 미주리의 위자료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자기랑 멍치가 이혼하게 되면 멍치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지 중국으로 떠나게 하는 방법 그리고 과실치사 수습기간 같은 것들을 검색했습니다. 핸드폰 GPS 기록을 보니까 멍치 실종 당일하고 그 다음날 여기저기 산, 숲을 같은 외딴 곳을 엄청 돌아다닌 거예요. 그날 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하니까 그냥 머리가 복잡해서 머리 식힐 겸 차에 딸 태우고 그냥 릴렉스 하려고 이런 파크 같은 데 다닌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와이프 실종된 마당에 릴렉스하러 산 가는 것도 웃긴데 아니, 어떤 인간이 1살 된 딸을 데리고 릴렉스가 되냐고요. 그런 데를 왜 가냐고. 그리고 경찰이 진짜 예리한 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다녔을 때 집 문은 잠그고 나갔냐? 그러니까 조셉이 잠그고 나갔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아내가 차 키도 집 키도 다 두고 핸드폰도 다 두고 집에서 그렇게 나갔으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아내를 위해서 뭐 문을 열어놓는다거나 뭐 집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나요? 그랬더니 조셉이 Yeah, I don't know.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조셉이 바쁘게 여기저기 그날 엄청 다녔는데 그 중에서 또 라민 강이라는 이제 강가에서 거의 40여 분간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여기를 한번 집중 수색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당시 겨울이었는데 이제 더 추워지면 강이 얼어버리면 아예 이제 수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서 잠수팀에 사체 탐지견 다 동원해가지고 대대적인 수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가 이미 멍치가 사라진 지 몇 달이 지난 시점이었고 아까 현금 카드도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체크카드도 전혀 사용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도 이제 이거를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 살해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을 했고요. 부모님도 이제 더 이상 딸이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 사위가 분명히 이 사건에 뭔가 연루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 아마 라민강에서 유기되지 않았을까 하고 그 강에서 가족들이랑 추모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경찰도 남편을 아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지만 뭐 별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체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혹시 피 튀긴 게 있나 이런 것까지 다 봤는데 피 튀긴 자국 같은 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조사하던 와중에 딸아이 몸에서 멍들이 막 여기저기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래. 그런데 계속 추궁하니까 사실은 애가 달래줘도 계속 울길래 그냥 좀 꼬집었던 거라고. 근데 여러분 애 물론 뭐 꼬집어도 안 되지만 우는데 꼬집으면 더 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멍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모르지만 경찰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그냥 꼬집은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걸로 조셉을 체포를 해요. 보석금도 못 나오게 하려고 엄청 높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한화로 6억이 넘는 달러로 책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조를 일단 감옥에 넣어놓고 경찰이 곧바로 조셉 집을 수색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아주 샅샅이 살펴보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특히 멍치 폰을 보니까 멍치가 몰래 녹음했던 음성 녹음 파일들이 거의 10몇 시간 되는 파일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걸 들어보니까 멍치가 딸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몇 주 되지도 않았을 때 야, 너 괜찮다고 뭐 출산하면 다 죽냐? 게으르게 그만 늘어져 있고 일어나서 빨리 일해라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낮 동안에 맨날 혼자 애 보면서 모유 수유까지 하니까 이렇게 영양을 잘 챙겨야 되는 때잖아요. 그런 자기 아이 엄마한테 야, 그만 좀 처먹으라고. 돼지처럼 하루 종일 먹고 있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늘어난 멍치 사이즈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요. 너 내가 중국으로 쫓아낼 줄 알아라. 그렇게 너 중국으로 쫓겨나면 네 딸 얼굴 다시는 못 볼 줄 알아라. 야야 미스 차이니즈 니네 나라 중국으로 꺼져라. 이혼하고 네가 내 딸 데리고 중국으로 튀려고 하면 내가 너 묻어버리겠다. 막 이런 이런 협박도 했어요. 그리고 멍치 핸드폰 포토 앨범에서 멍든 수십 장의 사진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친구들한테도 몇 명한테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진도 보내주고. 그 친구들한테 경찰이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멍치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남편을 신고하려고 했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진짜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빌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애기 아빠니까 그냥 봐주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넘어왔던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공개됐던 문자 메시지를 읽어보면 멍치가 본성을 정복할 수 있다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조가 내가 어떻게 본능을 이겨내는 줄 알아? 난 죽여버려. 머리를 잡고 욕설 하면서 목을 부러뜨려. 그렇게 욕설 본성을 정복하는 거야. 나 너랑 잘 살아보려고 아주 sophisticated, 아주 뭐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있으려고 노력 중이야. 그래서 멍씨가 네가 뭘 어떻게 노력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조가 너는 아주 고급지지 못하게 저렴하게 행동하고 있다. 마치 뭐 뿅뿅처럼이라고 했는데 뿅뿅은 중국어로 써 있었대요. 아마 뭐 욕 같은 건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지금 이 사회 덕분에 네 자신이 여자로서 아주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본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래봤자 넌 여전히 그냥 여자일 뿐이야.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여러 번 수없이 여자 주제라는 말을 여자인 니보다 내가 더 우월한 존재이니까 넌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런 말을 하고요. 이 대목을 왜 이 문자들을 보니까 아까 그렇게 그 TV 인터뷰할 때 그런 어색하고 뭔가 그런 그 표정들이 뭔가 이렇게 부합이 돼. 이런 말을 할 사람 같다. 자 거기에 더해서 너는 뇌가 없는 인간이다. 뭐 머리도 나쁜 게 내 생각엔 멍치가 훨씬 똑똑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부부싸움 중에는 존의 엄마가, 그러니까 멍치한테는 시어머니가 대화 안에 있는 상황도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조가 막 멍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또 하는 말이 야 피곤하다고 징징 그만대라고. 그렇게 징징댈 거면 밤에 번역하는 일 그거 그만둬라. 애나 보라 그랬지 누가 밤에 일하라고 했냐고. 애나 제대로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멍치가 나는 번역일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다. 육아하고 집안일까지 다 내가 해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너가 지금 아무것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가 막 미쳐서 날뛰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 뭐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도와주지. 네가 부탁도 안 했는데 내가 뭘 해주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다 여태까지 혼자 해놓고서 왜 내가 안 도와줬다고 그렇게 내 탓하냐면서 길길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뭐 말도 잘랐거든. 멍치가 말하던 중에. 그러니까 멍치가 이거 봐라. 너는 지금 내가 말을 다 할 기회조차 안 주지 않냐. 그러니까 조가 왠지 알아? 네가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이러면서 또 말을 막고 완전 또 인격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어머니가 멍치한테 얘야 원래 남자들이 다 그런 거란다. 원래 남자들이 이거저거 다 어떻게 좀 상황을 잘 되게 해보려고 고쳐보려고 하는 게 그런 게 남자 아니겠니? 아니 저기 어머님 뭘 원래 남자들이 그래. 님 아들만 그래요. 아니 애는 같이 낳아놓고 뭐 육아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걸 다 얘기를 해줘야지 해야 돼? 알아서 딱딱 울면 달래주고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그거 못하면 집안일이라도 도와야지.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아니 그러면 밥은 누가 먹으라고 해서 저 먹나? 집에 오면 맨날 게임하고 게임은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 아니 알잘딱깔센 몰라? 지가 알아서 눈치껏 같이 해야지.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의 일기장이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에 정말 장장 50장이 넘게 멍치에 대한 막 욕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에 썼던 내용 중에는 침대에 멍치가 누워 있었다. 그래서 내가 침대 끝에 가서 나 좀 허그해달라고 했다. 멍치가 뭐야 하면서 안아주려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확 뒤로 밀어버렸대요 멍치를. 그래놓고 또 다시 하하하 안아줘 다시 안아줘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멍치가 뭐야 이번엔 진짜다 장난치지 마 하고 또 안아주려고 일어났는데 또 침대로 확 그냥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쓰는 걸까? 이런 데서 우월감을 느꼈나 봐.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내가 잘한 일이니까 일기장에도 쓴 게 아닐까요? 그리고 집에서도 막 엄마랑 전화하고 이럴 때 중국어 쓰는 거에 대해서 막 불만을 또 엄청 썼고요. 그리고 뭐 우리 딸은 영어만 하면 좋겠는데 애한테 중국어 가르치는 거에 대한 욕도 막 엄청 썼어.
아니 그러면 왜 외국인이랑 결혼을 한 거야? 아니 그리고 국제 결혼한 사람들 다들 다양한 언어 가르치고 싶어서 난리인데 이게 왜 문제인 거지? 당연히 엄마가 중국이니까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이게 왜 문제인 거지 상식적으로?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쓰냐면 일기장에 나는 이해도 못하는 중국말들을 애한테 가르쳐서 애를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편으로 지 엄마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애가 날 싫어하게 만들려고 중국말로. 뭐야 내 귀에 도청장치야 뭐야. 멍치 사라진 날 일기에는 내가 멍치한테 20분에서 30분 정도 긴 마사지를 해줬다. 마사지를 해주면서 갈비뼈 있는 부분을 특히 세게 해줬다. 이런 말을 썼어요. 마사지가 끝나고 나한테도 마사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멍치가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하면서 거절했다 라고 썼고요. 그리고 TV 되게 어색하게 인터뷰한 날 있죠. 이 전날에 스스로 지침사항을 썼어. TV 인터뷰 지침사항. 추측이나 유도 질문은 거부할 것. 만약 끈질기게 질문한다면 그게 실종된 제 아내를 찾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대답할 것.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은 슬픔과 비탄뿐이다. 멍치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말 것. 이라고 썼는데 멍청한 놈이 써놓고도 계속 과거형으로 말했죠. 자, 그렇게 실종된 지 이제 4개월이 지났어요. 2020년 2월 19일 이곳 경찰, 카운티 검사 모두 조를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그 어떤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이런 문자, 인터넷 검색 기록, 녹음 파일들을 검토한 후에 분명 이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재판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 2021년 3월 25일 한 등산객이 록 브릿지 메모리얼 파크에서 등산하다가 멀리서 직사각형의 어떤 형체를 봐요.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게 무슨 동물의 뼈인가 하고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 스틱으로 이렇게 들춰봤대요. 그런데 이렇게 들춰봤는데 뼛속에서 지퍼 달린 사람 옷이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의 유해라는 걸 깨닫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요. 그렇게 28살의 멍치의 유해가 록 브릿지 메모리얼 산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곳은 조가 멍치에게 프로포즈했던 그 산이에요. 심지어 멍치가 발견된 곳이 그 프로포즈했던 그 장소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이 자리가 조한테는 아주 특별한 자리인가 봐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는 강 쪽에서 제일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갑자기 여기가 나왔고 여기는 그럼 왜 수색을 안 했냐. GPS에 나왔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산 자체가 핸드폰 연결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경찰 말로는 이 GPS 상에 있긴 했지만 오랜 시간 있는 것 같지 않았어서 그냥 여기를 넘겼다는 거지.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네티즌들이 그래도 아무튼 갔으면 다 수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빨리 찾았을 수도 있다 멍치를 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발견된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지만 발견 당시 멍치의 갈비뼈가 무려 4대가 부러져 있는 상태였고요. 굉장히 심하게 부서졌기 때문에 이거 절대 그냥 뭐 혼자 넘어져서 부상당하거나 뭐 등산하다가 부상당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사망을 했던 것 같다. 누군가가 강한 힘을 가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의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검찰은 멍치가 살해당하기 전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을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자, 지금까지 조는 자기는 멍치 실종이랑 관련이 없다고, 멍치 어디서 죽은지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멍치네 집 수색했을 때 조 신발장에 있었던 부츠가 아주 더러운 부츠가 있었어요. 막 흙이 여기저기 묻고 막 나뭇가지들 막 다 붙어있고 이런 부츠가 있어서 경찰이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 DNA를 검사할 수 있듯이 나무, 식물의 DNA도 검사를 할 수가 있대요. 자, 일단 이 부츠에서 묻어 있었던 이 흙이 멍치가 발견됐던 흙과 동일한 흙으로 매치가 됐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츠 바닥에 묻어있었던 나뭇가지, 풀들 있죠? 이거를 돌려보니까 멍치가 발견됐던 나무랑 똑같은 DNA였던 거야. 자, 지금까지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했는데 멍치가 묻혔던 곳, 정확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서 2021년 11월 2일 열린 재판에서 조가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썰 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내가 그 산에 묻은 거 맞다 그래. 그렇지만 내가 살해한 게 아니고 그건 비극적인 사고였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억나세요? 조셉의 인터넷 검색 기록, 과실치사 수습기간. 바뀐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내가 멍치 컴퓨터를 보고 딴 남자랑 연락하고 있는 거 알고 나서
엄청 열받아가지고 그날 너 바람피냐 뭐 하는 여자냐 하면서 이제 싸웠다고.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서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이게 좀 격해져서 서로 밀고 그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멍치도 절 밀었어요. 저만 민 게 아니에요. 멍치가 절 밀어서 제가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멍치를 이렇게 확 밀었는데 멍치가 이 주방 쪽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뭔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멍치가 그렇게 의식 없이 쓰러졌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뒤로 넘어지면서 둔탁한 소리가 나고 의식을 잃었으면 당연히 응급차를 부르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는 멍치를 일으켜서 소파에 앉히고 자기는 머리를 식히러 산책하러 나갔었대요. 그래서 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소파에 눕혀놨던 멍치가 침대로 가서 누워서 자고 있더라. 지 발로 움직여서 침대로 갔으니까 괜찮나 보다 하고 자기도 그냥 옆에 누워서 잤대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아기가 울어서 일어났는데 야 일어나봐 했는데 기척이 없길래 뭔가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맥박을 확인해 봤는데 죽어 있었다고. 그래서 멍치의 시신을 자기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1살짜리 자기 딸내미 옆에 앉히고 차로 하루 종일 드라이빙하면서 어디다 유기할지 돌아다녔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데 못 찾아서 다음날 돼서 아침 일찍 그 산에다가 묻은 거라고. 아니 그러면 네 말대로 사고로 그렇게 돼서 어쨌든 그래 침대에서 잤다고 치자. 근데 새벽 5시에 왜 경찰에 신고 안 했냐. 그러니까 아니 누가 봐도 자기가 살해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자기가 나빠 보이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잡혀 들어갈까 봐 그냥 묻어버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건 이야기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이렇게 시신을 유기하고 왜 신고 안 했냐는 질문에 나중에 내가 너무 안 좋아 보일까 봐 나쁘게 보일까 봐 그렇게 유기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쵸? 아니 그러면 나중에 걸렸을 때 이렇게 했던 행동 때문에 더 나빠 보일 수 있다.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나빠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그 지능이 어떻게 도달이 안 되나? 차라리 유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그 지능으로 자기는 이렇게 하면 경찰에 안 걸릴 거라고 믿으니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과대평가 미쳤다 진짜. 그런데 이제 검사는 아니다. 멍치의 사인은 여러 번 발생한 머리에 충격일 확률이 높다고 하지 않았냐. 아마도 존은 그날 침대에서 부부관계를 거절한 와이프한테 화가 나서 벽에 여러 번 머리를 쳤을 거다. 혹은 정말 주방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주방 카운터에 여러 번 머리를 받게 해서 살해했을 거라고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요. 조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과실치사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그렇게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 사고라고 본 거죠. 자, 그렇게 28년형을 받는데요. 미주리의 당시 2급 살인 최대 형량이기도 하고 사망 당시 멍치 나이가 28살이었기 때문에 아마 멍치가 살아온 삶만큼 징역형을 준 게 아닐까 하던데 하지만 멍치가 살아왔던 28년의 날보다 이 딸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날이 훨씬 길었는데 그 살 수 있었던 날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동학 혐의로도 체포됐었잖아요. 그 애기한테 막 큰 멍들이 발견됐다고. 아니 엄마 없다고 그 며칠 만에 애 운다고 애한테 이런 짓을 한 놈이 뭐 아까 기억나요? 부부싸움 할 때 야 네가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 안 해줘서 내가 도움이 못 돼준 거 아니냐. 필요한 게 있으면 네가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참 똑똑한 멍치가 참 너 같은 인간 말종 같은 놈한테 애기 맡기고 싶었겠다. 안 시킨 이유가 있었네. 자, 그래서 경찰은 멍치 살인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이 혐의, 아동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고요. 그렇게 2022년에 존은 10년형을 추가로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로 28년 살고 그 다음에 추가로 1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딸은 어떻게 됐냐. 진짜 딸한테도 너무나 못할 짓을 한 거죠. 자기 크면 이거 다 알 거 아니야. 자기 아빠가 그 엄마 죽이고 트렁크에 뒤에 태우고 내가 그 차 타고 같이 유기하는 그 때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딸이 어떻게 됐는지 뭐 근황은 알 수가 없지만 당시에 이제 양육권을 존의 부모님이 갖게 됐어요. 뭐 중국도 방문할 수 있고 뭐 이런 걸로. 근데 어쨌든 뭐 미국에서 키우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돼서 양육권을 양보를 했는지 뭐 양육권 소송까지는 안 갔고 그냥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엄청 똑똑했잖아요. 그러니까 딸도 똑똑했던 엄마처럼 똑똑하게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사건 이야기는 여기로 끝이고요. 또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왜 조 인터넷 검색 기록 중에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영구 영주권 수령 기간, 뭐 이혼하면은 다시 본국으로 쫓아낼 수 있는지 막 이런 걸 검색해봤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아닙니다.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제 결혼을 한 아내나 남편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본국으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미국인이랑 결혼을 하면 우리가 미국인이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영주권을 받는데 처음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나오고 둘이 2년 동안 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 10년 영주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년 결혼 유지 안 하면 10년 영구 영주권 못 받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년 임시 영주권 기간 동안에도 그 미국인 상대 배우자의 큰 잘못이 있을 경우에 10년 영주권, 이혼 후에도 10년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멍치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똑똑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진들도 남기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말을 해놓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경찰이 이 조를 계속해서 유령 용의자로 주시하는데 되게 큰 몫을 했던 거는 멍치 폰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었거든요. 친구한테 얘기했던 거, 사진들, 뭐 몰래 녹음했던 음성들, 문자 캡처한 것들 등등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 해놓는 것도, 물론 이런 일이, 이런 비극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혹시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거 해놓는 거 너무 중요하고, 절대 내가 2년만 참고 헤어져야지, 뭐 더 좋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음엔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저도 계속 멍치한테 손댈 때마다 그렇게 빌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인간들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이런 거 안 고쳐져요. 국제결혼 이런 상황이 아니시더라도 내가 뭐 참아야지,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초기 경고 신호가 있을 때 바로 빨리 끊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런 피지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계속 나를 통제하려고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조셉과 멍치의 대화 내용도 들어보면 네가 멍청해서 그래, 네가 뇌가 없어서 너랑 나랑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너는 진짜 나쁜 엄마야, 막 이러면서, 지는 육아 도움 1도 안 주면서 네 딸이 너 싫어한다고 막 이러면서 마치 멍치가 나쁜 엄마인 것처럼까지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흔한 행동 양상 중에 하나가, 나도 바보가 아닌데 막 이런 말 들으면 나도 기분 나쁘니까 뭐 너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맞받아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꼬투리 잡아서 지가 이만큼 해놓고 내가 요만큼 한 거 가지고 저거 봐라, 네가 이런 식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들잖아. 멍치가 무슨 말만 조금 하면 멍치를 완전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랬죠. 법정에서 재판 중에서도 멍치도 날 밀었다. 아니 여러분, 조셉하고 멍치하고 키 차이가 이랬어요. 조셉 키가 이따만 했다고. 키 큰 사람이랑 밀기 이거 게임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키 큰 애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닿지도 못해. 아니 체격 차이가 얼만데 뭐 걔도 날 밀어서 뭐 톡 쳤더니 죽었다, 이런 말을 끝까지 멍치의 탓을 돌리잖아요. 뭐 멍치가 바람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보면서 이런 하는 놈들은 정말 답이 없다. 여러분들 절대 뭐 비자가 됐든 뭐가 됐든 참고 이런 거 it's not worth it. 그럴 가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초기에 끊어내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미국 사건 사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